엄청난 큰 일이 있었죠. 매우 가슴 아픈 일이고요. 이 일을 계기로 우리가 조금 반성하고 고쳐 나가야 될 사항이 있다면 정확하게 인지하고 고쳐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한번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무안공항의 사고가 더 크게 피해가 엄청나게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로컬라이저 때문이다 라는 의견이 거의 이제 지배적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원래 활주로가 무안공항이 이쪽 방향으로 이제 착륙을 하는 건데 어떤 이유였는지는 모르지만 선해에서 비행기가 반대 방향으로 착륙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은 로컬라이저가 지금 요쪽에 있죠, 요쪽에. 원래는 로컬라이저가 비행기가 내리는 쪽에 여기에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김포공항도 이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로컬라이저를 먼저 통과해서 착륙을 하게 돼 있다. 근데 요번에 피해가 입은 그 비행기는 반대편에서 내려오게 돼 있다. 근데 비행기가 이렇게 오든 반대편에서 내리든 중요한 것은 이 비행기가 움직이는 이 선상에서는 어떠한 구조체가 위협을 주는 구조체가 있으면 안 되는 게 당연하겠죠. 우선 로컬라이저가 뭔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위각 표지 시설이다라고 우리 국어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위치를 정확하게 안내해 주는 거죠. 그래서 계기 착륙 시스템의 수평 유도 장치로 활주로 중심선을 따라 항공기의 위치를 안내하는 역할의 설비, 장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뭐 사진만 봐도 어떤 건지 이제 딱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친 부분이 로컬라이저예요. 그렇죠? 이게 로컬라이저. 그래서 이 로컬라이저의 제공사항은 비행기의 어떤 방향, 경로 이런 것들을 전파 신호를 이용해서 정보를 주는 겁니다. 비행기에. 전파로 주다 보니까 안개나 폭우, 눈 등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장치가 되겠죠. 그런 장치인데 희한하게도 무안공항에는 요 밑에 부분, 로컬라이저 요 밑에 부분에 구조물이 있습니다. 구조물이 있는데 이 구조물이 이 흙 더미에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요 안에 이렇게까지 들어가져 있는 걸로 보여요. 이게 실제로 두께는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제가 뭐 사진상으로 봐서는 알 수는 없고 파괴된 사진을 봤는데 꽤 높이가 있는 것 같아요. 최소 가장 두꺼운 데가 한 2m 될런가 3m 될런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냥 이 토목에서 하는 성토를 한 다음에 그 위에 이렇게 콘크리트 구조체를 앉히는 방법이 아니라 이 안에 일정 부분 콘크리트가 들어있다. 그래서 결국 이 로컬라이저의 역할을 하는 것은 전파 신호만 주고받으면 돼요. 전파 신호만. 그런데 아주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
전파 신호라고 해봤자 우리 라디오도 전파 있죠. 라디오. 무전기 전파 있잖아요. 그런 그 간단한 전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있느냐? 라디오 같은 뭐 간단한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있느냐 그랬더니 여기 이제 4,000km, 뭐 5,000km 아주 장거리까지 이게 간다고 합니다. 전파가. 그래서 비행기가 아주 멀리서부터 인천공항이 아직 가려면 한 3,000km 남았는데 방향을 어느 쪽으로 설정해야 되는지 인천공항에서 전파를 날려주는 거죠. 인근에 있는 몇천 킬로 안에 있는 비행기들한테. 그래서 이 로컬라이저가 따닥따닥 붙어서 많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단순한 전파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 단순한 전파 시설이라 그러면은 그렇게 무겁거나 그렇게 구조적으로 큰 하중을 받게끔 이게 이제 무겁다는 뜻이지. 어떠한 하중이 그렇게까지 크게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크리트 구조물이 깊게 들어있다는 거죠. 흙을 쌓아서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마 약간 좀 보기 흉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게다가 이제 비행기가 오면은 좀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흙으로 성토했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뭐 약간의 의심이 들긴 합니다. 결국 비행기가 착륙을 하는 활주로 요 방향으로 종단 안전 지역을 설정해 놓습니다. runway and safety area. 발음이 안 좋은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해주세요. 가능한 한 평탄하고 장애물이 없어야 하고요. 항공기가 설령 이 지역을 넘어설 경우 대비 위한 추가적 안전 조치가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콘크리트 벽과 같은 구조물은 충돌 시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설치를 해놓으면 안 되겠죠. 근데 이게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것도 횡방향으로. 이것도 이게 종방향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무조건 이 동체 착륙을 하게 되면 무조건 비행기가 여기를 부딪힐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구조물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이 인천공항 같은 거를 보면은 지금 좀 확실하게 안 보이긴 하지만 여기 살짝 사진을 보면요, 요런 데 보잖아요. 조금 약하게 생겼어. 약하게. 이음새가. 이 약하다는 것은 비행기가 혹시나 딱 쳤을 때 그냥 쉽게 꼬꾸라지게끔 만들었다. 즉 충돌하는 그 비행기 기체의 영향을 덜 주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죠? 그럼 그냥 그 태풍 정도만 견딜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 그 지나가다가 건물의 외벽에 붙어 있는 간판 있잖아요. 웬만한 태풍에도 그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정도 힘으로만 해서 설치를 해도 충분한데 굳이 로컬라이저를 이렇게 설치를 했냐 이거죠. 요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이제 콘크리트가 이제 가로등 기초처럼 돼 있는 것 같아요. 조금 확대를 하면은 여기 위에 로컬라이저가 이렇게 있는데 전부 다 콘크리트입니다. 얘도 콘크리트. 얘가 그 밑에 콘크리트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얘가 어딘가가 이 안에 앵커를 해서 이어서 대져 있을 수도 있겠죠. 앵커 볼트를 이용해서. 그건 나중에 이제 뭐 조사하시는 분들이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게 앵커로 돼 있든 아니면 콘크리트로 바로 연결이 돼 있든 무엇인가가 쳤을 때 이 로컬라이저가 절대로 넘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해놓은 상태거든요. 게다가 이 밑에 이 콘크리트가 굳이 이렇게까지 두꺼울 필요가 없다는 거지.
우리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아니면은 그 아파트 뭐 짓는다, 뭐 뭘 다른 거 짓는다, 뭐 좋습니다. 예. 어떤 콘크리트 기초를 설치를 합니다. 예. 기초 위에 이렇게 기둥이 올라가요. 기둥이 올라가고 기둥이 연결되는 부분에 이제 벽이 이제 세워집니다. 예. 근데 이 기초의 두께가 얼마 안 돼. 예. 뭐 15cm짜리도 있고 20cm짜리도 있고 30cm짜리도 있고 일반 구조체에서는 1m가 넘어가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49층짜리, 뭐 60층짜리, 100층짜리 건물을 지은단 말이야. 예. 층층마다 있는 이 콘크리트 기초 그걸 다 받아. 어떻게 보면은 기둥이랑 같이. 그런데 이까지 거 설치를 하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두꺼운 콘크리트를 너무 위험하죠.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이다. 예, 여기에 이제 뭐 탱크가 와서 부딪혀도 아마 탱크가 박살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탱크 되게 전차 잘 만들잖아요. 예, 부셔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어떤 규정이 있는지 한번 법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예규예요. 제 377호 24년 1월 11일 이제 거의 개정한 지 1년이 다 돼가네요. 제 6장에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공항 장비의 설치물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요 항목을 뭐 지금 글자가 조금해서 잘 안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지를 본다라고 그러면은 지금 이 이야기예요. 좀 전에 뭐였냐 했더니 활주로 종단 안전지역 요 부분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장애물이 없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거를 조금만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항 안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초입 부분에는 비행 중인 항공기를 보호하기 위해 규정된 표면 위를 침범하는 모든 고정 및 이동 물체 또는 그 일부를 장애물로 간주한다. 장애물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 전부 다 장애물로 간주하는 거죠. 위험하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부 공항 장비와 설치물은 그렇죠. 일부 공항 장비와 설치물은 항행 보조 기능을 수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는 장소에 설치하거나 위치해야만 한다. 어쩔 수 없이 얘네들은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를 제외한 장비 또는 설치물들은 허용 장애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 나머지 더 그 자세하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를 다 읽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읽어봐도 이제 끝났어. 이 얘기가 뭐냐? 라고 그랬더니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공항 장비와 설치물의 종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장애물로 될 수밖에 없는 설치물이더라. 그래서 이렇게 설치물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로컬라이저 안테나가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로컬라이저 안테나가 장애물로 인정을 하고 설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근데 일반 상황이 고유한 항해 안전 기능으로 인해 반드시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는 장소에 위치해야 하는 장비와 시설물로 정의가 되는 여러 가지들 중에서 한 가지예요. 그런데 요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기 이제
공항 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 그렇죠? 이 안테나를 이 얘기하는 거 있는 거예요. 실 중량과 높이를 최소로 유지를 하래요. 최소로. 항공기에 대한 위험이 최소가 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된다. 예, 그렇죠? 게다가 얘네들은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를 장착해야 된다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러지기가 쉬워야 된대. 근데 콘크리트는 어때요? 안 부러지죠, 절대로. 예, 콘크리트의 강도가 엄청나게 셉니다. 이게 콘크리트잖아요. 요 밑에 한 요 정도까지 다 콘크리트인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성토를 한 것 같은데 어마무시합니다. 법을 어겼죠. 우선은. 예. 그리고 장비와 설치물의 건설 특성을 여기 건설 특성이라고 그랬어요. 바람직하게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장비나 설치물에 요구하는 성능에 따라 달라진다. 즉 다시 말해서 예. 로컬라이저는 가벼워요. 그렇죠? 가볍죠. 가벼운데 이 가벼운 것을 건설 특성을 바람직하게 조정할 수 있는 여부를 따져서 요구되는 성능에 따라서 달라진대요. 이 말이 뭐냐? 굳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할 필요 없다는 거지. 예. 요 설치되는 요 로컬라이저의 특성을 감안해서 요 밑에 들어가는 기초에 해당되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최소한의 부러지지 않게끔만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즉, 예, 활주로 종단 안전 지역 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비행기가 쳤을 때 얘가 쉽게 부러져야지 비행기가 부러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이런 의미예요. 예, 법이. 법은 참 잘 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비행기를 최상으로 보는 거죠. 생명이 중요하니까. 예, 그래서 여기 이제 혹시나 또 못 알아먹을까봐 제24조에 취약성이라고 이야기를 해놨어요. 예. 물체의 취약성이란 정해진 최대 하중이 실릴 때까지는 구조적 통합성과 견고성을 유지하다가 그 이상의 충격에 가해지며 항공기에 최소한의 위험만을 가하면서 요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항공기에 최소한의 위험만을 가하면서 파손, 변형, 구부러지는 성질을 말한다. 로컬라이저가 파손되고 변형되고 부러질 수가 있죠. 근데 그걸 받치고 있는 콘크리트가 파손되거나 변형되거나 구부러지는 성질은 없죠. 그러니 항공기에는 최소한의 위험이 아니라 최대의 위험을 가져가게끔 구조물을 만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 되게 창피스럽습니다. 저도 이제 토목과를 나왔지만 그리고 뭐 기술사가 있지만 이 항공에 관련된 그 종단 안전 지역에 평탄하고 장애물이 없어야 되고 항공기의 위험성이 없도록 잘 구부러지고 잘 파손되는 형태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전혀 지켜지지가 않은 거죠. 예. 사고 조사는 더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지금 항공 장애물 관리 세부 지침에 따르면은 이 한글을 조금 잘 읽을 수 있는 분이라면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투강대 지지대니까 상관없는 거고 바람직하게 조정할 수 있는 여부는 종종 해당 장비나 설치물에 요구되는 성능에 따라서 달라진다.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된다. 항공기의 위험이 취소가 되는 장소에 설치가 돼야 된다. 이런 거를 좀 잘 생각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물론 이게 이제 세부 지침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이거보다 더 세부적으로 아주 더 했긴 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연결부는 그 로컬라이저의 연결부는 몇 메가 파스칼의 힘을 갖고 있어야 되며 그리고 예를 들어서 트러스 형식으로 해서 가세 등으로 보강하고 기초는 태풍에 의한 뭐 순간 풍속 80m/s를 뭐 15분 이상 견딜 수 있도록 앵커로 설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콘크리트 기초 뭐 이걸로 설치를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뭐 15cm나 뭐 30cm 이내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이거는 무슨 구조 검토는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런 사항들을 많이 추가로 넣었어야지 이게 세부 지침이 되겠죠. 그렇죠? 간단하게 그냥 너무 그냥 간단하게만 그냥 말로만 잘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쓴 것 같은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고정할 지원 시설과 그 장착 장치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뭐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에는 명시가 돼 있긴 합니다. 이제 아주 명확한 무슨 뭐 구조 계산 뭐 이런 거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신경 써서 그 당시 이거를 만드셨던 분이 아니면 지시를 했었던 분이 항공기에 대한 특성을 정확하게 알고 위험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인지를 하셨더라면 아마 분명히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보통 이거를 만드는 책임자가 그 신입사원이나 대학교를 갓 졸업하신 분들이 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경력이 있고 노하우가 있고 건설공사에 대한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분명히 책임자였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참 안타까운 것 같고요. 앞으로는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앞으로는 우리가 반성하고 또 공부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바꿀 거는 바꾸고 조치할 건 조치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만들게 됐습니다. 뭐 지금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사고는 사실 모든 사고들은 원해서 일어나는 사고는 없잖아요. 그냥 상황이 어떻게 그랬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정말 어쩔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고가 대부분이거든요. 안타까운 거죠. 앞으로는 이런 항공에 관련된 건설에 대한 정확한 세부 지침도 마련이 되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